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한 카메라 트래커와 플래너 트래킹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CC 2017 버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카메라 트래킹 기능과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플래너 트래킹을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강좌의 레벨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 입문 수준의 강좌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어떤 그 초보적인 강좌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강좌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이제 앞서 과정에서 만들었던 애프터 이펙트 그 기본 입문 강좌를 학습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그와 이제 동등한 수준의 학습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에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버전은 애프터 이펙트 CC 2017 버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 버전을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하게 이제 그 시험판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해서 바로 무료 시험 버전 있죠?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자동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도비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은 새로 하나 등록을 해서 다운을 해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한글 버전이 아니라 영문 버전으로 설치가 되도록 옵션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같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랭귀지 세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기 이전에 꼭 세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이제 이 부분에 가서 바로 이제 그 환경 설정 부분 있죠. 이 환경 설정 부분에 보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쪽에 보게 되면 앱 언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랭귀지 세팅을 뜻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어도비 소프트웨어는 모두 다 영문으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강의도 영문 버전의 애프터 이펙트 2017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타입으로 꼭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문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미 그 한글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설치되어 있는 이제 시험판 버전 그 소프트웨어를 바로 설치 제거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거가 있죠.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문으로 세팅을 해서 재설치를 해주시면 영문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버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버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About After Effects 부분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구체적인 그 버전이 확인이 되죠. 일단 이제 2017.2 릴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그 버전 체크는 보시다시피 14.2.0.198로 현재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유사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아마도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강의하고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버전보다도 한참이나 낮은 버전으로 제 강의를 이제 따라 진행하실 때는 일정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메뉴의 위치가 다르다든가 또는 똑같은 기능인데 명칭이 다른다든가 또는 없는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보다는 같거나 보다 높은 버전을 사용해서 그런 인터페이스 상의 어떤 불일치를 회피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똑같은 버전을 여러분들도 설치를 해서 이 강의 학습을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똑같은 버전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 작업 과정은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위해서 포토샵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디오 편집을 위해서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설치를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제 그 포토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가 둘 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치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해두고 이번에는 GPU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그 설치를 하고 나서 에디트, 프레퍼런스, 프리뷰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프리뷰 설정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GPU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체크를 해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제 레이 트레이싱 부분에서 GPU가 현재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기능은 바로 이제 애프터 이펙터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레이어 그래픽 계산을 할 때 이 레이 트레이싱과 관련된 어떤 계산이 필요로 할 때 CPU가 아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레이 트레이싱 연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픈GL과 쿠다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연산 방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오픈GL과 쿠다 쪽에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드라이버 버전이라든가 또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름, 또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애프터 이펙트가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타입의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면은 이 설정은 아마도 대부분 자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공식적인 지원 모델이 아닐 경우에는 의도적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재 애프터 이펙트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종류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스템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바로 광선 추적형 3D 렌더러용 GPU라고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이 사용이 가능한 지포스, 즉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의 리스트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cin토시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같이 좀 제한적인 리스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AMD라든가 또는 옛날 이제 ATI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다면 사실 지금 이 설정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픈GL과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가 됐든 ATI, AMD가 됐든 어떤 그래픽 카드이든 간에 대부분 이제 오픈GL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그래픽 카드의 도움을 얻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쿠다라고 불리는 이 엔비디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용의 이 연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이 목록상에서 존재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긴 하는데 사실 비공식적인 그래픽 카드 역시 애프터 이펙트에서 쿠다 가속을 해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쿠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드라이버 버전이라든가 그래픽 카드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일단 애프터 이펙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 또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교적 어떤 좀 최신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성능은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트레이싱 이제 GPU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CPU로만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CPU로만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뭐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속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만 사용을 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뭐 CPU가 가지고 있는 계산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뭐 사실 굳이 GPU 연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작업을 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속도적인 차이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왕에 여러분들이 성능이 좋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 CPU보다는 GPU를 사용해서 레이트레이싱 계산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작업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 공식적인 지원 목록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목록이 아니라 너무 최신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거나 이 목록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래픽 카드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퍼스가 지금 현재 지금 780까지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타이탄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960, 뭐 980, 970 이렇게 다음 세대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다음 같은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쿠다 계산을 위해서 비지원 모델에 대해서 이 레이트레이싱 3D 렌더링 기능을 활성화할 건지 말 건지 밑에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 옵션을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어도비사에서 이제 공식적인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강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 GPU 연산에 사용이 되도록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가 뜨긴 하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일단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요 역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가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줍니다. 바로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바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 CC2017 폴더가 되겠죠. 이 폴더 아래 서포트 파일 폴더 아래에 보게 되면 바로 Ray Tracer Support Card.txt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메모장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 목록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어도비사에서 이제 공식적인 그 쿠다 지원 모델 리스트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정확한 이름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지금 이 목록상 없는 예를 들어서 지포스 GTX 98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1080 또는 107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써줍니다. 이름을 쓰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이름을 한글이라는가 임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아무렇게나 알파벳을 넣는다고 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모델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자가 틀려서도 안 되고 대소문자가 틀려서도 안 되고 이 공백도 굉장히 주의해서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이제 정확한 이름을 이제 얻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이 Ray Tracer Support Card.txt 파일이 존재하는 이 경로 있죠? 이 경로상에서 바로 빈 바탕에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명령창 열기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실행해서 여기서 이제 커맨드 콘솔이 나타나죠. 다음같이 타이핑을 합니다. GPU라고 입력을 해놓고 탭키를 누릅니다. 탭키, 탭키, 탭키. 그러면 GPU sniffer.exe라는 파일이 현재 지금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가 GPU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과연 진짜 애프터 이펙트에서 GPU 가속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 아닌지를 이
GPU sniffer.exe라는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이제 다 건너뛰고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Found one device supporting GPU computation이라고 나오죠. 이 얘기가 바로 GPU 연산을 지원하는 한 개의 디바이스 장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발견한 그 장치 이름은 바로 쿼드로 K4000이라고 나와있죠. 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정확한 그래픽카드의 이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 980 같은 그런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서 뭐 지포스 GTX 980 또는 뭐 지포스 98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이름을 대소문자로 정확하게 또 공백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대로 그 이름을 바로 이 리스트 상에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철자, 대소문자, 공백 굉장히 주의해서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입력을 하고 세이브로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소문자를 찍혀서 현재 F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GTX 980을 쓰고 있으니까 980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Ctrl S를 눌러서 세이브합니다. 세이브.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존재하는 파일을 이렇게 그 덮어쓰기를 할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의 그 보안 설정에 따라서는 바로 덮어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도 일반적인 보안 설정에 따르면은 이 프로그램 파일 폴더 안에서 직접적으로 파일을 고쳐 써서 덮어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가 지금 거부되어 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다시 다른 경로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경로상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뭐 내 문서 폴더 안에서 뭐 어떤 똑같이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저장되어 있는 이제 그 경로로 이동을 해서 내 문서 가서 바로 latest.support.exe support.card.txt 파일을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바로 이 애프터 이펙트 cc2017 서포트 파일 폴더 안에 그 latest support.card.txt 파일을 덮어 씌웁니다. Ctrl V 덮어쓰기. 그럼 이제 관리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계속 해서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제 수정했던 삽입을 했던 그 그래픽카드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실행을 하십시오.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실행을 했을 때 프레퍼런스, 프리뷰, GPU 인포메이션 아마도 이 레이트레이싱 이 부분이 CPU만 딱 설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가 이제 GPU로 설정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항상 올바르게 동작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그 소비자형 엔비디아 지포스 계열이라고 그러면 공식적인 지원 모델이 아닐 경우 대부분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레이트레이싱 GPU 연산을 하도록 스위치를 강제로 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식 지원 모델이 아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옛날 이제 ATR 또는 AMD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CUDA는 아예 쓸 수 없고 오픈GL만 사용해서 레이트레이싱 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얘기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 공식적인 지원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Enable Untest 이 옵션을 사용할 필요 없겠죠. 체크를 풀고 레이트레이싱은 GPU로 설정을 해놓고 OK를 해줍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레이트레이싱과 관련된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뭐 굳이 저 옵션이 그렇게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트레이싱과 관련된 어떤 연산을 하거나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어떤 연산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옵션이 CPU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GPU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장래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퀵타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퀵타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플사에서 만든 바로 특정한 비디오 파일 포맷 형식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확장자가 MOV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퀵타임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별도의 퀵타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만 어떤 입력과 출력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플사가 윈도우즈 버전의 퀵타임 개발을 중단을 하면서 특정한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문제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퀵타임과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퀵타임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션 또는 동영상 관련 작업자들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 어도비사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해서 이 퀵타임과 관련된 부분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 얘기는 애프터 이펙트의 최신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으로 퀵타임 코덱이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퀵타임 이 설치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 보게 되면 바로 퀵타임 파일의 기본 인코딩, 디코딩에 관한 얘기가 있죠. 네.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맥킨토시 운영체제라든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바로 이 고프로 시네폰 코덱을 사용해서 퀵타임 파일을 이제 디코딩 또는 인코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퀵타임 파일을 갖고 와서 모션 작업을 해서 다시 출력을 할 때도 특별하게 외부 퀵타임 코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출력 작업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다음같이 압축이 되어 있지 않는 포맷에 대한 기본 가족이를 지원하고 또 몇 가지 이와 관련돼서 내보내기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이 정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에 나열이 된 이제 대부분의 코덱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임포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엑스포트를 해서 즉 렌더링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별도의 이제 퀵타임 코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윈도우즈의 이제 퀵타임 문제에 관련돼서 별도의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긴 하는데,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퀵타임과 관련돼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된 셈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퀵타임 출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퀵타임 코덱을 이제 설치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애프터 이펙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별도의 다른 동영상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영상 소프트웨어 내부 안에서 어떤 퀵타임 파일을 가지고 와서 또 출력 작업하고 이런 식의 어떤 연동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전히 퀵타임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퀵타임 코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애플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바로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용 퀵타임 있죠?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퀵타임 인스톨을 해 주십시오. 네. 설치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하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퀵타임을 이제 제거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 이제 제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동안은 이제 어도비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퀵타임 32 서버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종료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먼저 종료를 하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종료할 거냐고 묻는 과정이 아마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 Yes를 눌러줍니다. 네. 종료가 완료됐고 다시
다운로드를 했던 퀵타임을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애프터 이펙트만을 위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퀵타임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애프터 이펙트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퀵타임 7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으로 이미 퀵타임 코덱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보안상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 이펙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 다른 어떤 영상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 그러면 퀵타임 코덱이 따로 설치가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다음과 같이 사용자화를 해서 반드시 사용자를 해서 바로 이 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퀵타임 에센셜이 있고 퀵타임 플레이어, 그 다음에 퀵타임 선택 기능에서 이 선택 기능만 지금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퀵타임 플레이어도 전체 기능 사용 불가를 해서 설치가 안 되도록 옵션을 걸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퀵타임 에센셜만 설치가 되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퀵타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생 기능은 무력화되고 순수하게 코덱 부분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퀵타임 에센셜만 체크를 해놓고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플레이어 선택 기능은 바로 전체 기능 사용 불가로 해서 설치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설정을 해 주십시오. 퀵타임 플레이어 안에 현재 지금 아주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설치가 되는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 프로그램 파일 x86 퀵타임 폴더 안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애프터 이펙트 이외에 어떤 다른 그 영상 소프트웨어 안에서 퀵타임이 필요하는 경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에센셜, 즉 코덱 부분만 따로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퀵타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설치하는 도중에 이제 그 이 보안상에서 설치를 할 거냐고 중간에 묻는 과정이 아마도 있을 텐데, 그때 필요하다면 예스를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퀵타임 에센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보안 문제를 회피를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이외에 다른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퀵타임을 다뤄야 된다 그러면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앞으로 이제 강의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미리 세팅을 해둬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해드린 그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 해보면서 필요하다면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고 또 관련된 다른 어떤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하면서 GPU 세팅 또 퀵타임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퀵타임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시거나 필요하지 않는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사전 준비 작업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